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호수는 눈앞에 있는 미래가 미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든 미지를 바라보며 잘자 미지야라고 몇 번이나 미지의 이름을 불러보는 호수의 눈빛은 너무나도 달콤했고, 왜 자꾸 부르냐면서 미지라고 부를 때마다 응이라고 잠꼬대하는 미지는 너무 귀여웠는데요. 다 정리됐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호수의 말은 너가 미래가 아니라 미지라는 걸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고, 역시 난 예전에도 지금도 널 좋아하는 한결같은 소나무 취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죠.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진짜 호수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미지에게 새끼손가락이 잡혔을 때 팔이 뻐근하지만 계속 있어줬던 것도 좋고, 누군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알아챘을 때 굳이 안 물어보고 그냥 덮어주는 점도 너무 멋졌어요. 호수는 경구가 미지랑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경구가 좋아했던 건, 고백하고 싶었던 건 최승연이었죠. 미지는 경구의 비밀을 덮어주기 위해 그냥 전 여자친구인 척 해주었고, 호수 또한 경구의 비밀을 지켜줬던 건데요. 그러고 보면 호수랑 미지 둘 다 사람이 참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호수는 떠있는 줄도 몰랐지만 내내 따라오는 달 같았습니다. 반면 호수에게 미지는 컴컴한 호수를 은은하게 비춰주는 달 같은 존재일 거예요. 사실 저 6회에서 호수와 미지의 키스씬을 좀 기대했거든요. 12부작이니까 딱 반 달린 6회가 이제 키스씬 타이밍이더라고요. 근데 키스씬보다 어부바 엔딩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1회에서 노란머리 미지가 홧김에 축구공을 벽에 차고 있을 때 호수가 미지의 다친 발목을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호수는 삐끗한 미지의 발목을 걱정하더라고요. 과연 미지는 호수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한편 김태희는 술 깨는 약과 쪽지를 미지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는데요. SY가 보낸 쪽지에는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늘 생각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를 보낸 사람은 미래의 직속상관이었던 김수현이고, 김태희는 김수현의 동생 같은데요. 특히 1회에서 수연이 길에서 준 쓰레기를 주머니에 담아와 쓰레기통에 담을 때 수연의 쓰레기통에 SY 이니셜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때 수연은 미래에게 동생이 나보고 쓰레기 아줌마래 라고 한 걸 보면 수연이 말한 동생의 정체는 김태희가 확실해 보입니다. 채태관 국장 비리를 고발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김수연은 그 후로 1년간 집안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김수현은 모두가 못 본 척할 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버린 쓰레기로 늘 주머니가 꽉 차 있을 정도로 보기 드물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김수현은 그 착한 심성 때문에 결국 회사에서 배척을 당했죠. 그래서 김태희는 모른 척, 못 본 척을 못해 괴롭힘의 대상이 됐던 누나를 봤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타인에게 무심하고 감정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과 감정적으로 엮이는 것 자체가 싫었겠죠. 하지만 1년이나 홀로 버티는 유선임을 보면 누나가 생각났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돕기 시작했고, 집에 와 누나에게 아무래도 유미래 씨를 계속 도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수연은 홀로 견디고 있는 유선임에게 동생을 통해 메모를 남긴 건데요. 메모지 앞쪽에는 열린 방문 앞에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 그 여자가 꼭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기 어려워하는 수연과 살기 위해 도망친 미래 같더라고요. 육상을 그만둔 후 3년간 방 안에 있었던 미지 같기도 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누구나 한 발 내딛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지의 서울은 차마 열어보지도 못한 문 너머에 가장 나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연의 이야기가 1회에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설정이 꽤 마음에 드는데요. 김태희의 누나인 김수연이 다시 문 밖으로 나와 자신의 자리에 돌아온 유미래와 함께 부당한 일들을 당한 것에 대해 해결하는 내용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이 지금까지 드라마를 전개해온 방식을 보니까 미지가 미래의 복수를 대신해 줄 것 같진 않습니다. 미래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을 충전해서 서울로 올라온 후 스스로 해결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유미래와 박상영 사이에 있었던 일의 진실을 밝히는 데 태희의 도움이 클 것 같은데요. 김태희가 굳이 누나가 다니던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김태희는 자료를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채국장이나 박수석의 비리 자료들도 모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가 회사에서 겪었던 일을 증명하게 될 때 태희의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미지가 한 명 정도는 핸드폰을 훔칠 수 있으니까 해킹 못하냐고 말했던 것도 떡밥일 수도 있겠고요. 한편 7회 예고를 보니 박상영 수석의 아내가 식당에 있는 미지를 찾아왔더라고요. 박 수석의 아내는 공사 로비에서 미래한테 행패를 부렸었습니다. 유부남인 박 수석은 자기가 먼저 미래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며 미래를 성추행했었지만 아내에게 꼬리가 잡히자 유미래가 자꾸 추파를 던진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석의 아내가 공사 로비로 미래를 찾아왔고 강화문 한복판에서 뺨을 맞는 사건이 터졌던 거겠죠. 그렇게 미래는 진실과 다르게 유부남을 꼬셨다가 불리하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거예요. 아마 박수석이 해외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으니 박수석의 아내가 유미래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나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지는 미래가 박수석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미래가 말해주지 않았기에 먼저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지는 박수석의 아내가 다짜고짜 자기 앞자리에 앉으며 왜 아직도 버티고 있냐고 적대감을 보이자 누구시냐고 물은 것 같아요. 이에 박수석의 아내는 난 유미래 씨를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서운하다고 하는데요. 전 박수석의 아내가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된 후에 미래를 돕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래가 꼬리쳤다고 생각해서 뺨도 때리고 그랬었지만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이 개자식이라는 걸 알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이혼 과정을 돕는 게 이호수 변호사일 것 같고요. 7회 예고에서 이충구는 호수에게 유미래 씨가 회사에서 어떤 상황을 겪는지 제대로 아냐고 물으며 돕고 싶은 사람을 돕기 위해 회사를 그만둬 놓고는 정작 중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호수를 비난했는데요. 진짜 이충구 너무 점잖게 재수가 없어요. 유미래는 먼저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타인에게 의지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그냥 참는 편이죠.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기에 해명하는 것을 포기했고요. 그래서 세진과 사귄다는 소문 때문에 딸기 농장 일을 그만뒀던 미래가 다시 딸기 농장으로 돌아온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이었는데요. 즉 더 이상은 가짜인 소문 때문에 도망치지 않을 것이고 진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본 모습으로 서울로 돌아간 미래는 회사에 복귀한 박수석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그 소문은 전혀 진실이 아니라는 걸 이호수와 함께 증명해 나갈 것 같아요. 한편 세진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닮은 미래와 사귄다는 소문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죠. 천둥번개 치는 장면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엄청 살벌하더라고요. 7회 예고를 보니 태풍 때문에 세진의 집에서 자게 된 미래는 세진 앞에서 조잘조잘 편하게 떠들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미래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안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진이 편해진 거고요. 7회에서는 미지와 호수, 미래와 세진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세진은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는데요. 과연 네 사람의 식사 자리는 이루어질까요? 미래 성격상 네 사람이 함께 밥 먹자고 하는 세진을 말리면서 네 사람의 식사 자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특히 미지가 다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일당 20만원짜리 딸기밭에서 일하려고 굉장히 노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만난 장소가 응급실 앞이더라고요. 할머니 요양원에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누구 병원에 온 걸까요? 한편 내장탕집을 운영하는 김로사의 원래 이름은 상월이었습니다. 3회에서 로사의 과거에서 장면에서 미지처럼 손을 꾹꾹 누르던 버릇이 있던 사람은 상월이었는데요. 작업복을 입은 상월에게 공장의 남자들이 돈을 어디다 빼돌린 거냐며 책임지고 그 돈을 다시 채워놓으라고 다그쳤죠. 그때 여고 교복을 입은 김로사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상월을 일으켰고요. 상월과 로사는 쌍둥이는 아니고 그냥 친구였던 것 같은데요. 로사는 부자였고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시인이었지만 상월은 가난했고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한 노동자였던 것 같아요. 복통을 호소하던 로사가 사망하면서 상월은 로사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은데 과연 상월은 어떤 사연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